자, 헌법의 이제 공부 방법, 이제 헌법의 출제 경향에 대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은 7급 모든 직렬에서 이제 필수 과목이고요. 이제 법원직에서도 이제 필수 과목이죠. 헌법의 이제 출제 경향은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서울시, 그리고 이제 법원직, 국회직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이제 7급 국가직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준비하시죠. 그런데 이제 7급 국가직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직, 그 다음에 서울시, 가장 이제 난도라든가 이제 출제 경향이 흡사하다고 할 수 있죠. 국가직, 지방직은 뭐 시험 소관 부처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주 흡사하고요. 서울시는 약간 이제 개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에서의 출제 경향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 8급이 있는데, 국회 8급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난도 있게 출제됩니다. 이제 선발 인원이 매년 15명 안팎에 이제 적은 인원만 선발하는 데다가 이제 국회직에 이제 나름 메리트도 있고 경쟁률도 치열하다 보니까 그 어떤 시험보다도 이제 고난도로 출제된다는 건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제 고시 수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출제되는 내용이라든가 판례, 조문 자체는 이제 동일해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직, 법원 9급 시험이 또 있죠. 자, 이제 25문제. 문제가 이제 국회직과 법원직 같은 경우는 이제 25문제. 그리고 이제 오지선다형이고 이제 사지선다형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되는데,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게 이제 국회 8급이라고 할 수 있고, 법원직도 이제 뭐 출제 경향 아주 이제 흡사합니다. 이게 이제 법 과목이고 되게 이제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이제 헌법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이제 출제 경향이라든가 방향은 아주 흡사하다. 점점 오히려 유사해져 가는 경향을 띠고 있어요. 7급도 이제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변별력을 높이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특히 이제 7급 국가직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다른 시험도 이제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응시가 가능해요. 법원직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법 과목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겸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쪽은 이제 일반 행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모두가 응시 가능한 시험이에요. 실제로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을 하시고 또 연습 삼아 꼭 실전 경험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4가지 유형은 반드시 응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7급 국가직을 최종 목표로 하지만, 그래서 이제 먼저 실시되는 국회 8급에서 또 이제 한 달 앞서 실시되는 서울시, 그리고 이제 국가직보다 이제 한 달 늦게 실시되는 게 또 지방직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출제됐던 문제 판례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헌법의 출제 영역은, 자, 헌법의 이제 출제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 자,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여러분 헌법 조문입니다. 헌법 조문. 헌법 조문은 1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0개 조문. 자, 이건 이제 30분이면 조문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헌법 국가,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헌법 조문이 130개 딱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헌법 공부의 출발이면서 마무리를 할 때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시험에서 출제된다. 예를 들면 이제 2016년 뭐 서울시 문제,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됐지만 탄핵 소추, 의결 종족수라든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을 위한 종족수, 이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죠. 자, 가장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예를 들면 이제 헌법 개정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헌법 개정 절차.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를 합니다. 국민들은 발의할 수 없어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회가 의결할 때는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국민이 헌법 개헌을 확정하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헌법 개정권자도 결국 국민입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서 통과돼도 국민투표에 의한 찬성을 받지 못하면 개헌을 통과할 수가 없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절차들.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계속 등장을 했던 탄핵 소추 발의. 이 발의 정족수는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공직자들은 제적 3분의 1, 국회의원 제적 3분의 1 이상 발의에 제적 과반수 찬성을 하면 되죠. 다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정족수는 가중되어 있습니다. 제적 과반수 발의에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정당 해산 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법률의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 이런 부분들을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조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 가장 이제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조문은 헌법 조문에서 끝나는 것 아니고 헌법 130개 조문에서 자세히 정하지 못한 내용들은 이제 부속 법률들이 있습니다. 부속 법률들. 수많은 이제 헌법 부속 법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속 법률들이 있죠. 이제 국회법 중에서 핵심적인 조문들, 또 이제 공직선거법. 여러분 이제 선거권 연령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19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 자, 그리고 이제 정당법이라든가 국적법이라든가 또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자, 이런 이제 헌법 부속, 헌법이 자세히 정하지 못한 기타 이제 중요한 국가 조직, 또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종족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워낙 많은 시험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반복돼서 출제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문을 읽으면서 또 기출문제를 통해서 국회법 조문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구나, 또 공직선거법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구나. 이 강약 조절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중요 조문이 무엇이다, 어떻게 출제된다, 이걸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외워야 될 사항은 반복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딱 떨어지는 법전에 명확하게 이제 규정된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헌법 조문과 이 부속 법률, 여기에서 반드시 서너 문제 이상이 이제 출제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뭐냐. 자, 가장 공부 범위, 공부량이 이제 많은 영역이 바로 판례입니다. 판례. 헌법재판소 이제 중요한 판례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80~90% 가까이가 이제 판례와 관련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이 이제 조문 부속 법률에서 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판례가 나머지 이제 전체 문제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론, 순수한 학설은 이론은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이론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판례는 이제 출제되는 이제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종합 어떤 사례형으로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어요. 종합형. 사례형.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의 사건을
그대로 사실관계를 주면서 그와 관련된 쟁점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사건, 또 간통죄 위헌결정 사건, 사형제도 사건, 유명한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이 출제가 되죠. 실제로 보니까 탄핵 사건 예를 든다면 이 다음 중 탄핵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그리고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사건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하나의 판례를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된 한 개의 판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판례들은 그 사건의 주요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다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런 탄핵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이제 대여섯 가지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법성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과거에 이제 대통령 탄핵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위법성을 인정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파면 결정을 하지는 않았죠.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리고 어떤 경우들은 아예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없다. 그런 쟁점들까지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정당 해산 결정 사건에서는 자, 통합 진보당이 이렇게 이제 해산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 결론은 그러니까 뭐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단순하게 결론만 물어보고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 결정에서 이제 이슈가 됐던, 예를 들면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정당만 해산되느냐 아니면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되느냐. 자, 이거는 사실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의원직도 상실된다, 정당만 해산되는 게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때는 결국 판례에 따른다, 시험에 이렇게 보통 출제하죠. 그러니까 원래 견해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설을 별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학설상으로는 명문의 상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실된다는 견해,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견해, 정당만 해산되고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견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판례는 상실된다는 입장을 따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판례 이론인 거예요. 판례의 결론이면서 판례가 어떤 학설 중에 어떤 입장을 따랐느냐, 시험에서는 항상 판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것은, 순수한 어떤 학문적인 이론은 헌법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 쟁점이 된 이런 내용들, 판례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사건이 복잡해 보일 것 같지만 한번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가 됐던 중요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나가면 저절로 쟁점이 정리가 되고요. 또 공부하기 편한 것은 중요한 판례들은 이미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쟁점들이 출제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문문제, 부속법률, 판례,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아하,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또 기출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약 95%, 100%는 아니에요. 많게는 95%, 적게는 이제 80%. 이 정도는 순수하게 기출됐던 문제들이 거의 중복해서 출제됩니다. 헌법 과목에서는 정확하다고. 그래서 기출문제들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도 85점 이상은 득점해요. 그러면 나머지
5%, 10%, 20%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 이제 그게 또 뭐냐면 새로운 판례가 이제 등장하죠. 새로운 판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최신 판례를 말합니다. 최신 판례. 이 부분이 이제 헌법에서 요즘에 이제 반드시 출제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방법 경향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지금 2017년 1월 달입니다. 근데 대통령 지금 탄핵 사건 아직 판례가 안 나왔죠. 그 판례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그건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런 판례를 말하는 겁니다. 또 새로운 판례, 기존에 없었던. 그래서 2016년에도 이를테면 김영란법이 위헌인가 합헌인가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직 공무원 시험에 출제 안 됐어요. 2017년에 나오겠죠. 또 성매매 처벌법도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2016년 판례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안 나왔어요. 이제 그런 판례들이 이제 새로운 판례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새롭게 개정되는 이 개정 법률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개정 법률. 지금 헌법 개정 논의가 있는데 헌법이 개정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헌법 개정 조문은 반드시 나옵니다. 헌법 개정이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개정된다면 헌법은 쉽게 개정은 안 되지만 여러분 이제 법률들은 이제 국회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자 대통령 선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핵심적 내용이 개정된다. 또 정당법이나 정부조직법이 이제 개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두 문제씩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준비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 왜냐? 사회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그 개정의 취지라든가 배경이 이미 언론에 의해서 많이 알려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시다 보면 아하, 개정이 왜 되는지 쉽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개정이 확정되면 그때 그 개정된 핵심적인 조문들을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판례, 새롭게 개정된 법령들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 5%에서 10% 내외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기출됐던 그런 판례, 기출문제 수준이 계속 변형되고 반복돼서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은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쉽다. 처음에 이제 용어들 때문에 좀 낯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체계만 잡히신다면 기본 개념에 대한 또 용어들에 대한 기본 뼈대가 잡힌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제 가속도가 나고 점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과목이에요. 자, 난도가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국회 8급도 그래서 이제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어렵게 출제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국회 8급 시험은 커트라인이 70점대예요. 높을 때 떨어질 때는 60점대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에서는 80점 이상 맞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렵게 나오지만. 근데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 서울시에서는 95점, 100점 맞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관련되는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최신 판례라든가 최신 개정 법령은 항상 우리 해커스 학원에서 제가 이제 무료 특강이라든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때그때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은 헌법 조문을 열심히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자주 출제되는 핵심적인 부속 법률 역시 체크하시면서 외울 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판례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누적돼 있고 정말 자주 출제되는 그런 판례들을 학습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종합형 문제도 출제되지만 위헌인지 합헌인지 단순한 이제 결론을 묻는 이제 판례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중요 판례들은 그래서 이제 그 판례 쟁점을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강약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쭉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판례들은 위헌이냐 합헌이냐, 간통죄 처벌 규정 위헌이냐 합헌이냐,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하는 거 위헌이냐 합헌이냐, 사형제도 위헌이냐 합헌이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대부분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어렵게 이제 출제될 수 있는 파트가 이제 헌법 재판과 관련된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의 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이 5가지 헌법재판 유형을 잘 구별을 하시고 각각의 요건 그리고 이제 절차의 특별한 이제 차이점들을 정리하시면 그래서 이제 어려운 파트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헌법은 공무원 시험에서 전략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약간 어려운 감이 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건 이제 공감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헌법을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삼아서 합격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헌법에 대한 자신감, 또 헌법을 전략 과목 삼아서 단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